소진의 해부학과 회복의 건축학. 신경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방전된 뇌를 다시 깨우는 연민과 연결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방전은 당신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물리적인 증거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조정과 타협을 거치면서 원치 않은 일도 하게 됩니다. 이 효율적인 생존 과정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서 결국 뇌를 번아웃, 소진시키게 되는 거지요. 지친 자신을 자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조정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에는 기계적인 통제가 아닌 마음을 여는 심리적 용기와 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진증후군의 3단계 진행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초기 증상입니다. 신체나 인지 저하가 있는 단계지요. 깊은 수면이 불가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이전에 넘겼던 일들이 견디기 힘들어지고 치매를 의심할 만큼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건망증과 혼돈이 되기도 하지요. 2단계는 심리적인 회피 반응입니다. 도피 충동이라 하지요. 뇌가 현재 몰입을 거부하는 단계이지요.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가족조차 연락할 수 없는 지구 끝으로 도망치고 싶어지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행복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감각 마비 상태이죠. 쾌감 수용체가 둔화되고 과거에 나를 즐겁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100억 로또에 당첨되어도 1년 뒤면 뇌는 다시 거기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불안할까요? 3세 아이의 뇌와 어른의 뇌를 비교해보면 3세 아이의 뇌는 시간적 초점이 100% 현재에 존재하는 반면에 어른의 뇌는 시간적인 초점이 과도한 과거나 미래에 집중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3세 아이의 뇌의 심리 상태를 보면 우울증이 없습니다. 1살 때를 후회하지 않고 5살 때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 단계가 바로 3세 아이지요. 완전히 몰입해서 누리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단계가 바로 3세 아이입니다. 반면에 어른의 뇌는 심리적 상태를 보면 만성 불안에 빠집니다. 방전된 뇌는 현재에 몰입할 에너지를 잃게 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신경계 자극반응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 점이죠. 바로 연민, 불안, 흥분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자극, 현대 사회의 기본값이라 할 수 있죠.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생존 본능을 자극하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허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폭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흥분이라고 하는 단계는 바로 빠른 자극이죠. 즉각적인 쾌감을 주기는 하지만 휘발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민, 컴패션은 느린 자극이죠. 이완과 치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소진된 뇌를 리부팅하는 유일한 상태이지요. 방전 시 가장 먼저 상실되는 능력이 바로 공감과 연민이라 합니다. 물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관계의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화상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은 쥐를 3가지 환경에 두고 신체의 회복 속도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혼자 방치한 경우는 가장 느린 회복 속도를 보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솜을 지 집에 넣어준 경우죠. 이것은 중간 수준의 회복 단계였고 물리적 위안으로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지와 함께 있도록 한 거지요. 이 결과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를 낮출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의 치유 메커니즘을 가속시켰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연민 집중 치료가 필요한 단계지요. 방전된 데를 리부트하는 연민 공장을 가동하는 법이 있습니다. 즉 인간과의 소통이 중요하지요. 내용보다 공감이 우선이고요. 멋진 반응과 장점 탐구를 통해서 힐링을 제공하는 만남이 되거나 충전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거지요. 또 하나는 자연과의 교감이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사색하면서 걷는다거나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뇌를 이완시키는 것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와의 연민입니다. 슬픈 영화나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초월성을 경험하거나 창조적 영감을 통해서 타인과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문화와의 연민입니다. 이런 걸 즉 인간과의 소통, 자연과의 교감, 문화와의 연민을 통해서 결국은 셀프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순간과의 연결 및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쉬어가는 하루 10분의 바캉스가 필요하지요. 거리를 두고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연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 목적 없이 놀고 있는 순간 그곳이 바로 완벽한 바캉스가 되는 겁니다. 3번 깊게 호흡하며 그 호흡의 흐름을 느끼는 것 중요하지요. 조용한 곳에서 온전히 밥의 맛을 음미하며 먹는 것 중요합니다. 목적지 없이 하루 10분 사색하며 걷는 것 중요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음에 맞는 벗과 실컷 힐링하며 수다 떠는 것 매우 좋습니다. 슬픈 영화나 작품을 주 1회 감상하면서 감정을 비워내는 연습 중요하지요. 일주일에 3편의 시를 읽으며 은유적 감각을 깨우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것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 함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튀어오르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역경을 딛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력이라 하지요. 이런 회복 탄력성은 체계적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 빠진 공은 충격을 흡수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얼마 튀어오르지 못하지요. 반면에 탄탄한 공은 역경이 클수록 내면의 힘을 반동 삼아 더 높은 곳으로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카와이 섬 연구가 증명한 기적의 당일 변수가 있습니다. 1955년부터 90년까지 종단 연구를 통해서 빈곤, 학대 등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고위험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전체 중에서 72명은 놀라운 성취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장학생이 되거나 학생회장 등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고요. 201명은 고위험군이었고요.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하나의 A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들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단 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없더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어떤 한 분이 중요한 버팀력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실패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들은 모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사랑과 존중을 주고받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의 방정식입니다. 존 거트만의 이혼이라고 하는 수학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뼈대는 존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 살면서 장점을 보고 존중할 때 호감도와 신뢰도가 쌓이게 되고 이는 타인을 움직이는 마술 같은 설득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러브, 사랑과 리스펙트, 존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랑과 존중이 바로 신뢰와 설득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경멸이라고 하는 거지요. 컨템프트입니다. 즉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지요. 이혼과 관계 단절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변이는 바로 경멸과 무시라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애완견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정서가 능력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1995년에 간질환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의사들의 초기 감정 상태가 그 진단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연구였습니다. 의사 그룹 A그룹은 통제군이고 의사 그룹 B는 실험군이었습니다. 의사 그룹 A군은 통제군이기 때문에 일반 상태여서 복잡한 진단을 누락하거나 일반적인 오진을 기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 그룹 B는 실험군으로서 중간에 사탕을 제공했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하고 뇌의 자발성을 극대화시켜서 유의미하게 낮은 오진율을 낳았고 높은 환자 배려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순간일수록 본인에게 사탕을 주는 습관을 키우라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정서는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긍정적인 정서는 능력을 증폭시킨다고 하지요. 행복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 즉 행복 연료가 필요한 거죠. 이를 통해서 인지 및 관계 능력 향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성공 및 가치 창출을 낳는 거죠. 그 결과가 다시 긍정적 정서로 피드백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와 의미 있는 성공 및 가치 창출이 끊임없이 피드백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공해야 행복해진다는 믿음은 우리를 미래의 불안 속에 방전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태워야 하는 수단이자 연료인 겁니다. 느낌으로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매 순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을 재정의해야 하는 겁니다.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소진된 자신을 연민으로 다독이고 긍정적 정서를 의식적으로 발휘하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나의 뇌를 지키고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삶의 목표를 조금 낮추고 오늘 하루 나만을 위한 10분의 바캉스를 허락하며 살기 바랍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